이렇게 팀원인데 이 사람이랑 얘기할 때 이 사람들 험담하고 이 사람이랑 있을 때 저 사람들 험담하고. 인사를 하다 보니까 제도를 만듭니다. 근데 그 제도가 자기를 위해서 만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일을 너 이거 해. 내가 권한을 줄게. 이렇게 한번 해봐. 책임은 네가 지는 거야. 네, 리더십은 어느 정도 좀 타고난 거고 저는 캐릭터적인 측면이 좀 강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옆에서 코치해줄 수 있는 사람이 꾸준히 건드리면 변할 수도 있다는 믿음 아닌 믿음을 갖게 된 것 같아요. 가자마자 리더십을 발휘해서 제가 뭐 개선을 하고 뭐 하고 그건 안 해봐서 그냥 하는 말이거든요. 굳이 리더십 막 저는 이거 했습니다 저거 했습니다 자랑할 필요가 없다. 이미 그런 건 이력서에 적혀 있잖아요. 제가 경험했던 리더의 자리에 있으나 안 좋으셨던 분들은 이렇게 팀원인데 이 사람이랑 얘기할 때 이 사람들 험담하고 이 사람이랑 있을 때 저 사람들 험담하고 그리고 뭔가 위에서 내려오는 가이드라인이나 이런 걸 본인이 알고 있으면서 아니라고 얘기하고 그릇된 정보를 흘리고 그게 누적되면 직원들이 이제 다 불신이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다 모인 자리에서 뭔가 어나운스 했을 때 아니야 저것도 뒤로 뭔가 있을 거야 라는 그렇죠. 분위기를 만들어서 조직 전체 분위기를 되게 흐리시는. 진짜 최악인데요. 네. 최악의 리더는 본인의 안위만을 생각하면서 부하 직원에게 일을 시키는 그리고 모든 안위만을. 네, 뭐 그냥 제가 경험했던 네네네. 최악으로 말씀드리면 인사를 하다 보니까 제도를 만듭니다. 네. 근데 그 제도가 자기를 위해서 만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숙연해지네요 갑자기. 네네. 네. 파트장님은요? 저는 이렇게 보통 사람들이 얘기할 때 리더하면 왠지 상사 되면 다 리더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서 그냥 리더라는 포지션에 있는 그냥 상사들이 많은데 리더가 보통 권한하고 전 책임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권한을 주고 그 책임에 대해서 리더가 질 줄 알아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자, 일을 너 이거 해. 내가 권한을 줄게. 이렇게 한번 해봐. 책임은 네가 지는 거야. 이게 사실 최악의 멘트인 것 같거든요. 와 진짜 최악이다. 네, 최악의 멘트. 아니면 이거 왜 이렇게 했어? 아니면 나중에 얘가 틀렸으면 이런 식으로 예를 들면 얘가 이렇게 했는데 몰라서 실수한 것 같다. 누구 직원이 몰라서 실수한 것 같다.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되는 게 리더라고 생각을 하는데 책임을 회피하면 저게 리더일까? 그냥 상사구나. 그냥 먼저 입사한 사람이구나. 근데 왠지 다시 그 후배한테 와서는 또 좋게 또 얘기할 것 같아요. 자기 핑계 대면서 막. 그러면 이제 머쓱하신 분들은 약간 아까 뭐 내가 좀 뭐 이렇게 하시는 분은 머쓱하다 그나마 양심이 있다고 그러니까요. 생각이 되고요. 왜 그렇게 했냐고 또 깨는 분 있어요. 나와가지고 진짜 철면피처럼. 왜 그랬냐면 좀 낫고요. 내가 그때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잖아 라고 얘기하시는. 내가? 이런 느낌. 네. 그러면 이제 허봐 뭐 이런 거. 이런 내용하고 좀 비슷한 것 같은데 결제는 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결제는 다 했는데 결국은 깨는 거는 맨 처음 기한한 사람을 깨고 있는 이 분위기. 그렇죠. 네, 이 분위기가 정말 납득이 안 되는 분위기죠. 결제는 다 해놓고. 결제는 본인이 책임을 진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네, 맞아요. 여기까지 내가 받아들였어. 막 합의도 했어. 맞아요. 절차 다 갔는데 누가 잘못한 거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시작하면 인사위원회면 대리가 불려가 있고. 네. 참 시작됐군요. 이제 본격적인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최악의 리더십의 조사 결과도 가지고 왔습니다. 자, 3위는요. 권위형 리더십입니다. 권위로 팀원들을 다스리는 리더. 뭐 왜? 최악에 걸릴 것 같은데 이 얘기에 대해서 또 방주영 파트장님께서 하실 말씀이 많으시대요. 그럼요. 왜? 왜? 권위 있으면 안 돼? 강한 리더를 좋아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강하다는 게 무조건 막 호통 지르고 욕하고 이러다기보다 일에 대해서 좀 카리스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 사람이 경험을 해봤고 내가 잘 알기 때문에 내가 이런 경험을 해왔기 때문에 일을 지시할 때 강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건데 무조건 부드럽게 얘기해야 된다거나 이런 건 좀 아니지 않나. 물론 의미를 권위형이 그냥 독불적으로 이렇게 아마 받아들였을 것 같은데 저는 권위라는 걸 좀 좋게 생각하거든요. 권위 있는 리더가 좋게 생각하세요. 네, 권위 있는 리더가 권위 있게 일을 시키고 그 사람에 대해서 일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이 권위다. 이렇게 생각을 맞아요. 해서 권위랑 권력이랑 또 느낌이 좀 달라요. 그렇죠. 차라리 권력형 리더여라. 그럼 정말 최악이다라고 할 텐데 권위형이라는 단어는 저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좋은 뜻이다라고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 권위가 긍정적인 부분에서 발현이 되기 때문에 권위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맞습니다.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마 저런 리더들이 하는 최악의 멘트 중에 하나는 내가 너 평가해 이겁니다. 네. 이게 저 바로 평가권을 갖고 있잖아요. 네. 리더. 권력형이죠. 이게 권력형이죠. 네, 네, 권력형이죠. 네, 네. 이게 권력형이죠. 저도 목격했거든요.
아 요새 자꾸 마음에 안 드는데 너 자꾸 그러면 정리해서 내보낼 거야? 뭐 이런 얘기. 좀 쪼잔하네요. 무슨 전지전능한 신인 것 마냥 내가 너의 가족의 생계를 흔들 수 있어라는 되게 안일한 네. 이런 것들. 권위라는 것이 분명히 긍정적인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두 분이 말씀해 주셨고요. 그 반대로 이제 그게 좀 권력적으로 굉장히 안 좋게 발현이 됐을 때는 아마 3위에 랭크된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 그럴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2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2위는 불신형 리더십입니다. 팀원들의 불신만 키우는 리더십. 아까 얘기할 때 잠깐 나왔던 것 같아요. 네, 불신이 맞아요. 자꾸 쌓였던 그 케이스. 불신만 쌓이죠. 불신만. 네. 리더도 본인의 안위만 챙기겠지만 밑에 있는 직원들도 나의 안위만 챙기게 돼요. 지금 분위기가 빨리 움직여야겠다. 더는 아닌 것 같다. 라는 생각으로 그래서 탄탄할 수가 없어요. 그 조직 자체가. 그러면 불신이라는 분위기가 생기는 순간 그 조직의 성과도 떨어질 거고요. 반등하고 올라올 수 있는 아무것도 남지가 않아요. 반대로 또 믿음이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볼 수도 있겠군요. 그 불신형 리더를 좀 다르게 생각했는데 네. 팀원을 믿지 못하는 리더 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팀원이 뭔가 일을 하고 있는데 되게 마이크로하게 막 일일 보고를 받는다든지 아니면 일하고 있는데 옆에 앉아가지고 일하는 거 쳐다보고 있는다든지 아니 그런 분이 지금 있어요? 웃으신다는 거는 그런 경험들이 한 번씩은 있다는 얘기거든요. 아니 너무 어이가 없어서 저는 없었는데.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참다가 네. 쳐다보지 마시라고. 제가 대리 때. 거의 그 멱살 잡고 싸우기 직전에 멘트 그래서 아닌가요? 거의? 한번 그렇게 했는데 아 진짜요? 뭐 제가 뭐 또 그런 뭐 나긋나긋한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풍채도 역시 있으시고. 풍채가 이거 역시 풍채 특집 풍채가 있으시고. 명불허전이네요. 그래서 아무튼 그렇게 한번 제가 버럭하고 나서 그 다음부터 제 모니터를 안 쳐다보더라고요. 그래요? 그러고 나서부터 좀 일하기가 좀 수월해졌던. 눈을 피하신 거 아닌가요? 너무 많이 이렇게 타격을 당하셔가지고. 근데 좀 중요한 거는 이게 기업에서 리더들이 하는 되게 잔 실수예요. 진짜 아까 위명 리더가 되게 선망되는 리더인데 그러네요. 그걸 못하는 사람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내 팀원 얘 내가 분명히 일을 시켰는데 잘하고 있나? 막 이틀 3일 막 아까 하루 일일 보고 받는 건 너무 최악인 거고 2, 3일 만에 막 보고서 갖고 오길 원해요. 예. 중간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나 이런 걸 듣고 싶은 사람이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하나 막 마음 졸이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하나 다 디렉션을 내가 주고 있고 그러면 일하는 재미가 없잖아요. 나는 뭐 기계도 아니고. 본인이 못 믿음으로 해서 그런 식으로 가다 보면 이제 그걸 하는 사람들도 이제 그 리더를 못 믿게 되는 모티베이션이 없는 거죠. 그런 네, 경우가 네. 생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최악의 리더 2위로 뽑히지 않았나. 이런 분이 있다고 들었어요. 예전에 보면 자기 팀원들 불러가지고 예를 들어서 승택님 얘 일 잘해? 그럼 계속 유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못한다고 확신이 있는 건데 동조받고 싶은 거예요. 못 믿어서 얘 잘해? 진짜 잘해? 잘합니다. 뭘 잘해? 말해봐. 대놓고 이렇게 계속 물어보는 거죠. 그걸 한 명뿐만 아니고 여러 명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재밌는 거는 그걸 계속 추궁을 당했다 그래야 되나? 그렇게 질문을 받았던 사람들은 본의 아니게 그 친구가 일을 못한다고 생각하기 맞아요. 시작해요. 네. 뭘 못했나? 걔가 뭘 못했나? 생각해보니까 못한 것 같아요. 그렇게 변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오히려 직원을 불신하고 또 직원들마저도 서로 불신하게 만드는 분위기를 만들어 보이더라고요. 스파이 아닌가요? 그 정도면? 근데 그게 성향인 것 같아요. 그게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하니까. 자, 1위 그럼 하나 남았는데 1위 한번 맞춰볼까요? 어떤 분이 최악의 리더십으로 꼽혔을지. 욕쟁이 형. 욕쟁이 형이요? 욕하는. 저도 지금 머릿속에 그 생각했는데 욕쟁이 형. 회피 형. 네. 책임 회피. 네. 그럴 수 있겠네요. 책임 회피는 이해가 가는데 욕쟁이 형은 뭔가요? 많이 욕을 들어보고 싶어요. 들어먹으셨어요. 네, 고맙네요. 그러니까 실제로 제가 아는 그 욕들을 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좀 입 걸걸하신 분들도 계세요. 싫어할 수 있죠. 당연히. 근데 그런 분들이 되게 또 순진하고 단순하시고 정 많고 막 이래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대한민국의 잘못된 생각 아니야? 맞아요. 근데 그런 친구들이 착하긴 착해. 세대 아까 갈 때부터 되게 알아봤어요. 의리 있고 어이구 네가 그걸 몰라서 그래. 내 식구야 뭐 이런 거. 네, 역시 오늘 풍채 특집입니다. 자, 근데 1위는 사실 여러분들이 말씀드리면 아마 공감하실 거예요. 언행 불일치형 리더십입니다. 다 나왔던 얘기들의 어떻게 보면 종합, 완전체? 약간 그런 느낌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언행불일치 리더십. 근무 중엔 아니었고 네. 이제 회사를 이직하는 순간에서 이직하겠습니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 전에는 미팅할 때마다 너 일 안 한다며 사람들이 너 맨날 논다 그래 일 좀 열심히 해라고 얘기하시다가 전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라고 했더니 너 일 되게 열심히 했는데 되게 섭섭하다. 그래서 그래서 마지막에 다 모여서 페어웰 할 때 제가 그랬어요. 제가 회사 생활하면서 되게 큰 반전이 있었는데 나간다 그랬을 때 섭섭하다고 그래서 되게 약간 감동과 당황과 이런 복잡 미묘한 감정이 들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작심하고 말씀드리는데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제발 그런 느낌 안 들게 해주십시오. 이러고 나왔거든요, 제가. 우리 팀 열심히 이 목표를 향해 달려가서 좋은 결과 받으면 나는 이 목표를 같이 쉐어할 거야. 하지만 나만 갖고 가고. 애초에 그럼 기대를 못 하겠어요,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한 번 속고 두 번 속고 영원히 불신하는 거죠, 서로. 좋지. 영원히 불신한다고요? 거기 같이 있는 그 자체가 고문이네요. 이제 그러다 보니 이제 이직을 하게 되고 이제 다 그렇게 되는 거죠. 진짜 최악이네요, 최악이네요. 네. 스스로 생각할 때 리더십이 있다, 없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러면 또 일을 하는데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어떤 차이가 있나요? 차이 크죠. 뭔가 리더십을 가지고 일을 한다는 건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명확하게 책임 소재를 가릴 수 있을 만큼 내가 가지고 가는 거고 내가 하는 일에 앞뒤 전후 관계를 생각해서 다음 사람이 일을 좀 더 편하게 할 수 있게 도와주는 주도성을 가지게 된다는 의미로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단순히 생각해서 1인분을 하는 게 아니라 1.5인분, 2인분까지 생각을 하는 건가요? 사실은 회사 입장에서 봤을 때 누군가가 조금의 수고를 더해서 뒷사람이 훨씬 더 큰 수고를 덜 수 있다면 비용이나 뭐 시간적으로도 엄청 절감을 할 수 있는 거라서 그게 일할 때 개인적으로 리더십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들의 특징 아닌가. 그러니까 리더십이 있다라는 거는 남을 이끄는 것도 중요한데 나 자신도 이끌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라고 좀 보여요. 중요하다. 그러다 보니까 리더십이 있는 사람들이 일하는 방식을 보면은 이렇게 본인 스스로가 주도적으로 업무를 찾아서 그거를 만약에 주어진 시간이 있으면 그 주어진 시간 내에 성과를 내기 위해서 최선을 다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결과물도 퀄리티가 있고 당연히. 예. 그러다 보니까 리더십이 있는 사람들이 일을 하는 걸 보면은 그러니까 어쨌든 조직에서 원하는 그 결과물들을 갖고 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없는 사람과 있는 사람은 좀 차이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혹시 파트장님은 뭔가 시켜야 일을 하는 스타일인가요? 네. 보통 몇 인분 정도 하시나요, 일할 때? 먹는 건 2인분이요. 그렇군요. 네. 끝인가요? 큰일 깜짝 놀랐네요. 파트장님도 분명히 리더십을 갖고 일을 하실 텐데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안 믿으시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얘기할 때는 이제 리더십이 있는 리더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가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모든 직장인들이 갖고 있어야 하는 그런 소양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지 실제로 회사에서 리더십 교육을 주기적으로 한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것들을 보통 교육을 하나요? 전 직장 같은 경우에는 직급 교육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네네. 거기도 님문화였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과장 됐을 때 예비 리더고요. 그래서 뭐 예비 리더, 나중에 리더가 되기 위해서 지금 실무자로서 내 일에 대한 리더십을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이고 주변 동료들, 이제 후배들이 생기니까 어떻게 코칭을 해줄 것이냐. 그리고 팀장이 되기 전에 뭐 부장이나 차장, 부장 되기 전에 또 교육, 팀장이 되면 신임 팀장 교육, 신임 임원 교육 이런 식으로 그 직책에 맞는 교육들을 계속 리더십을 가르쳐 주는 거죠. 그때? 네, 왜냐하면 그 단계에서 발휘해야 되는 리더십이 다르니까. 네, 그걸 다 가르쳐 주는 교육 과정들이 있었어요. 비슷한가요, 형님도? 뭐 리더십 교육이라고 하면은 뭐 그쵸 대리 뭐 이제 사원에서 대리급 될 때 이제 뭔가 초급 관리자 리더십 교육 뭐 이런 거 하고 그다음에 과장쯤 돼서 중급 그다음에 예비 리더 뭐 이제 그런 교육하고 그다음에 임원이 돼서 임원 리더십 교육하고 이제 그런 단계적 교육이 있었죠. 지금 저희는 스타트업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런 육성 체계는 없고요. 그래요? 예전에 대기업에 있을 때 이런 육성 체계에서 승진을 할 때마다 아니면 직책을 달 때마다 리더십 교육들을 진행을 했었죠. 사실은 저는 이렇게 인사팀 담당자분한테 교육을 제공하는 입장이었으니까 과거에 신입사원이 되면 사실은 뭔가 리더십이라고 하기보다는 셀프 리더십으로 많이 가요. 거기에 이제 플러스 프레젠테이션, 커뮤니케이션, 역량 교육으로 좀 그걸 리더십으로 같이 묶어서 많이 가고요. 대리급 되면 이제 회사의 일꾼이잖아요. 실제로 막 일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고 그런 경우에는 열정, 타임 매니지먼트 뭐 이런 교육들도 같이 리더십 범주에 들어가고 과차장 들어가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뭐 준비하는 리더에 대한 역할들 이런 것들 갈등 관리 이런 부분에서
진행을 하고 임원들로 가면 거시적인 부분에 대한 좀 더 피플 리더십적인 부분, 스킬적인 부분 이렇게 좀 많이 진행을 하는데 이게 그 직급의 승진 연차에 따라서 구분하는 회사들도 있고요. 아니면 전년도 성과 평가나 역량 평가에서 다면 평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들을 보충해 주는 걸로 리더십 교육을 채우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면 되게 성격적인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시켜주는 그런 것 같은데 그게 교육으로 효과가 있나요? 뭐 아주 없지는 않겠지만 교육이라는 게 예. 사실 교육이라는 게 어떤 사람을 A에서 B로 즉각적으로 바꿀 수는 없는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 사람이 못하는 걸 예를 들어 리더십이 역량이 부족한데 그걸 끌어올린다기보다는 그 사람이 발휘할 수 있는 그 사람 성향의 리더십을 더 어떻게 발휘하게 하나 그걸 찾아주는 게 교육인 것 같아요. 원래 교육이라는 건 휘발성이 전제로 되는 것들이라 꾸준한 반복이 당연히 필요한 거고요. 특히나 리더십 같은 부분은 사람이 변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꾸준히 옆에서 같이 코치해 줄 수 있는 누군가와 함께 지속적인 자극이 계속돼야 돼요. 그러면 사람이 변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된다라고 이제 그 데일 카네기 선생님이 말씀하셨었죠. 여러 가지 준비해 오셨는데 오늘 많이 나오네요. 네. 마키아벨리 많이 교육을 해보셨기 때문에 원래 업자였었으니까요. 업자. 네. 오늘 들었던 표현 중에 최고로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네. 업자. 예. 어떻게 저는 생각하세요? 모르겠어요. 교육으로 리더십이 육성이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고요. 예, 리더십은 어느 정도 좀 타고난 거고 저는 캐릭터적인 측면이 좀 강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다만 이제 우리 구성원들이 다 다양하잖아요. 내가 함께하고 있는 내 동료들의 성향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 리더십 교육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게 각각의 성향에 맞는 상황들을 많은 부분들에서 이런 부분에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냐 미리 해보는 라는 것들을 거군요. 그렇죠. 이제 상황에 대해서 많은 부분들을 샘플을 가르쳐 줘요. 이제 근데 거기서 제일 많이 하는 게 어쨌든 공감해라. 먼저 경청해라 이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실적으로 그런 걸 많이 잘 못 하거든요. 굉장히 어렵죠. 그렇죠. 그런 교육을 통해서 그걸 한번 깨우치고 가서 그래도 내가 함께하는 동료들에 대한 성향을 한번 파악하고 그리고 그 친구들의 얘기를 들어주는 그런 연습을 한번 하고 리더십을 발휘한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좀 변화가 있는 거니까 그래서 하는 건데 그 사람 자체의 리더십은 교육을 통해서 바뀐다고 저는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근데 저는 좀 반대인 게 실제로 제가 경험했던 그 변화한 케이스가 있었거든요. 그 교육으로 인해 한 회사에서 의뢰가 들어왔는데 성과가 되게 좋은 사람이라 이 사람을 팀장으로 승진을 시키냐 마냐 이슈가 있었어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연락을 주셨고 한번 해봅시다 해서 2달 반 정도의 코칭이 진행이 됐었어요. 맨투맨으로. 그래서 처음에 알아봤더니 직원들이 생각하는 본인의 그 뭐라고 해야 되나요? 다면 평가 뭐 점수로 평가하자면 좀 그런데 갭이 되게 컸었어요. 나는 내 스스로 8점 정도 리더다 였는데 팀원들 서베이를 해보니 3점밖에 안 나오는 거죠. 근데 그 2달 반의 시간 동안 직원들을 맨투맨으로 인터뷰를 하고 상황들을 계속 대입해서 설명해주고 당신 지금 이래서 이렇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런 거에 대해서 문제를 생각합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좀 거부하시죠. 처음엔 저항이 있었는데 나중엔 결국에는 그게 깨지고 본인이 변화로 노력하셨어요. 대단하다. 그래서 2달 반의 코칭이 끝나고 그로부터 2달 뒤에 다시 체크를 했을 때 본인 스스로 리더십 점수를 매긴다라면 6점 정도로 내려갔는데 네. 오히려 직원들한테는 8점으로 올라간 거죠. 8점까지. 되게 사람이 변했다. 진짜 우리 팀장님 좋다. 되게 리더십 교육이 되게 액팅을 제대로 한 것 같다. 그래서 저는 그때 당시에 이제 말씀드렸던 게 옆에서 코치해 줄 수 있는 사람이 꾸준히 건드리면 변할 수 있다라는 믿음 아닌 믿음을 갖게 된 것 같아요. 3점짜리 팀장님이 8점짜리가 됐다. 그러니까 저는 이게 모르겠어요. 리더십이라는 컴피턴시가 바뀌었다기보다는 그냥 이제 매니지먼트 스킬적인 부분이 이제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죠. 향상됐다라고 네. 저는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잠재돼 있는 내가 갖고 있는 컴피턴시는 변하지 않았고 캐릭터는 바뀌지 않았고 결국은 이제 상대방을 대하는 그런 스킬들을 배웠기 때문에 살려준 거네요. 그렇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국 리더가 된다는 얘기는 그런 이제 사람을 관리하는 기법들을 알고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그게 교육을 통해서 스킬이 쌓여서 이제 사람들이 봐서 저 사람 리더십 생겼네라고 생각을 든 거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고유의 성향, 리더십 이런 것들은 안 바뀌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네. 취준생들 입장에서 네. 가장 궁금할 것 같은 질문 2가지 정도를 드리겠습니다. 신입사원 채용할 때도 리더십 얘기 굉장히 많이 묻지 않습니까?
뭐 여전히 뭐 내가 뭐 할 때 회장이었다. 내가 학교 다닐 때 회장을 몇 번 했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 어떻게 소용이 있습니까 좀? 사실 리더십에 대해서 잘 안 물어보고요. 아 그래요? 네, 잘 안 물어봅니다. 왜 안 물어보? 예전에 많이 물어봤었어요. 질문할 때. 근데 요즘 안 물어보는 이유가 저도 면접 들어갈 때마다 항상 공채 면접 들어가고 하면 느꼈던 게 왜 우리나라에 이렇게 정말 회장과 리더들이 많을까? 나는 모든 곳에서 동아리 회장, 학생회 회장, 무슨 회장 다 회장인 거예요. 오히려 저는 이런 리더십이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순간부터 네, 알겠습니다. 속으로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유는 신입사원한테 기업에서 바라는 이미지는 바로 리더를 뽑는 게 아니에요. 말씀하셨듯이 성향적으로 리더의 성향을 가지고 있을 수는 있어요. 그게 나중에 일을 잘 배우고 관리자가 됐을 때 그 리더십을 발휘하면 되는데 신입사원으로서는 일단 내 시간에 대해서 아니면 내가 일을 배울 수 있는 역량이 필요한 게 굳이 따지자면 리더십일 수 있고요. 내가 그걸 얼마나 잘 배워갈 수 있느냐 어떻게 보면 팔로워죠. 그게 더 필요한 건데 저 리더입니다. 오자마자 보고서 3일 만에 쓰고 이렇게 기대 안 하거든요. 빨리 일을 배우라 그러지. 그래서 그 표현을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급적. 네. 하게 된다면? 네. 그러니까 리더십에 대한 질문이 들어온다면? 네, 리더십에 대한 질문하면 지금은 내가 리더 역할이 아니기 때문에 난 많이 배워서 나는 그런 성향이 있더라도 나중에 이 일을 바탕으로 더 잘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다는 걸로 돌려 말씀하셨으면 좋겠지. 가자마자 리더십을 발휘해서 제가 뭐 개선을 하고 뭐 하고 그건 안 해봐서 그냥 하는 말이거든요. 안 믿습니다. 파트장님이 되게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니까 리더 경험을 많이 한 친구들은 이제 많은 동료들을 그러니까 많은 친구들을 동료로 같이 하나의 뭐 결과물들 내봤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경험들이 되게 많잖아요. 학생회장을 해봤든 뭐 이런 한 동아리의 리더를 해봤던 그러다 보면은 그러니까 그런 조직에서 훌륭한 리더 역할을 해봤으면은 신입사원으로서 갖춰야 되는 팔로우십을 되게 잘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리더 내가 이제 가장 뭐 이런 표현은 말단 사원으로 들어갔지만 결국은 우리 팀의 조직에 대한 목표 달성을 위해서 우리 리더 그리고 내 선배들이 어떻게 하면 일을 잘할 수 있을까? 내가 후배로서 어떻게 팔로우를 해줘야 될까? 이런 거에 대해서 고민을 하면서 일을 시작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좋은 리더십을 갖고 있는 친구들은 좋은 팔로우십도 충분히 갖고 있기 때문에 리더십에 대한 검증은 좀 필요한 것 같고요. 그러니까 굳이 내가 좋은 리더였습니다 이런 얘기보다 신입사원 공채할 때 많은 면접 기법 쓰시잖아요. 네. 네, 단순하게 그냥 이제 실무 면접만 하는 게 아니라 게임 면접도 해보고 PT도 시켜보고 토론 면접도 시켜보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리더의 기질을 갖고 있는 친구들은 그런 집단 면접을 해보면은 딱 성향이 나옵니다. 바로 보이죠? 예, 바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그런 점에서 가점을 주기 시작하고요. 네. 굳이 리더십 막 저는 이거 했습니다 저거 했습니다 자랑할 필요가 없다. 이미 그런 건 이력서에 적혀 있잖아요. 네. 그리고 추가적으로 여기서 꼭 첨언을 하고 싶었던 게 많이 오해하시는 게 예를 들어서 그룹 면접을 하든 뭔가 토론 면접을 하든 하면 거기서 내가 리더가 돼야지 점수를 잘 받는다고 생각해요. 그게 아니거든요. 그 각각에서 자기 성향들이 보이는 거고 맞습니다. 네. 어떤 사람은 리더 역할을 잘하고 어떤 사람들 말씀하셨듯이 누군가 각각 나한테 중재를 하는 사람도 있고 네. 각각의 장점들을 보기 위해서 아 이런 상황이구나 그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하는구나를 보는 건데 서로 내가 리더였습니다를 하게 되면 오히려 더 안 좋게 보여요. 그 있는 상황 그대로를 자체가. 보여주면 네. 되는 건가요? 본인이 어떤 성향의 리더십을 갖고 있느냐 리더십이라고 굳이 표현한다면 그럴 것 같고요. 그 사람의 성향을 보기 위한 거기 때문에 무조건 리더가 돼서 내가 돋보여야지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취준생들 입장에서 한 단체의 동아리의 조직의 장이 아니었다고 스트레스 받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말씀 그대로 성향들을 물어보는 질문이고 그 사람의 그걸 판단하기 위한 거라면 본인이 뭔가 주도했었고 그걸로 그 뭔가 결과를 만들어냈다라면 그 과정을 좀 쓰는 게 오히려 더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리더의 위치에서 아니면 뭔가를 이끌었을 때 본인 스스로 돋보일 수 있는 능력이라고 하는 건 문제 해결 능력, 갈등 관리 능력 이런 것들인 것 같아요. 피어들과 일할 때 어떠한 문제에 봉착했을 때 내가 적극적으로 아이디어를 개진하고 여러 사람의 의견을 수렴해서 이런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라고 차라리 그 상황을 디테일하게 묘사해 주는 게 저는 리더십이 있습니다. 이런 장 있습니다 보다는 훨씬 더 가점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면접 질문에서 만약에 이런 리더십에 대한 질문이 들어온다면 굳이 그 리더십이란 단어에 좀 얽매일 필요가 없이 전혀요. 본인의 어떤 역량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것들만 얘기를 해줘도 충분히 거기서 리더십 다 나온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그래서 최악의 경우는 무슨 장을 했어요도 좋은데 저 어디 가서 무슨 리더십 수업 들었어요 라고 얘기하면 이렇게 되죠. 이상한 애 아닌가? 약간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가장 그게 심한 실수 중에 하나죠. 알겠습니다. 굳이 본인이 리더했던 경험들을 막 어필할 필요는 없다 정도로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직장인 고민 해결 시간입니다. 이 리더십에 대해서 정말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해봤는데 어떤 사연들이 있을지, 혹시 또 최악의 상사가 또 나와서 기승전 퇴사로 과결되는 게 아닐지, 귀결되는 게 아닐지 걱정이 되지만 한번 지금부터 사연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